근데 이 글쓰기 명상법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글쓰기를 위한 명상이냐, 명상을 위한 글쓰기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글쓰기 명상법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이유와 개념이 필요한 거죠. 이런 오해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 글쓰기를 통해 명상하는가. 이렇게 볼 때는 글쓰기가 수단이 됩니다. 그죠? 명상을 위한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하나의 무슨 예비 명상쯤에 초보 명상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오해고 편견입니다. 글쓰기와 명상은 어느 하나가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하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문학치료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앞에 있는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문학은 하나의 수단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수단을 통해서 미술이라는 이런 활동, 음악이라는 문학이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테라피, 치유나 치료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심리상담, 부동산 상담 했을 때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심리를 치료하는 것이고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의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수단이냐 어떤 것이 목적이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글쓰기가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이해를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명상을 통해서 글쓰기를 하는가? 글쓰기를 위한 명상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명상이 수단이 되고 글쓰기가 목적이 되는 셈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글쓰기 명상법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글쓰기를 위한 명상이나 명상을 위한 글쓰기나 어느 하나의 것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것이 글쓰기고 궁극적인 것이 명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내 안에 나를 찾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글쓰기도 동원이 되고 명상도 동원이 되는 것이에요. 글쓰기를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상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글쓰기와 명상은 하나의 궁극적인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현실 속에서 잊혀졌던 몰랐던 나를 찾고 현실 속에서 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한 도구들이고 활동이다. 글쓰기나 명상은 하나의 수단적인 활동이다.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고 가장 효과가 있는 수단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글쓰기라는 것은 글쓰기 자체가 명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글쓰기 자체에 이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고 명상적인 요소가 글쓰기에 들어가 있지만 글쓰기 자체가 명상은 아니고요. 이 명상 자체가 글쓰기가 아닙니다. 글쓰기와 명상은 서로 공통되는 어떤 속성이 있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글쓰기는 글쓰기고 명상은 명상이에요. 단지 글쓰기와 명상이라는 이 수단을 우리가 결합을 함으로써 나를 찾고 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쓰기와 명상은 왜 하필이면 이 두 개가 만나야 되는가? 이 만나야 되는 이유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글쓰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은 그냥 자유연상대로 써 갈긴다거나 이랬을 때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명상에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이 알아차림의 기능이 좀 약화될 수가 있어요. 목적이나 지향성 없이 계속 이렇게 막 욕설, 막 어떤 비난의 말을 털어내는 것도 일종의 배출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이 감정이나 생각이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가 되지 않고 그냥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충분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글쓰기만으로는. 그래서 명상과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글쓰기는. 그 다음에 명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상은 알아차리는 활동입니다. 우리 뇌의 기능 중에서 무의식적으로 무자각적으로 감정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동 반응적으로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활동이 명상입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바깥 대상만 알아차리면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바깥 대상을 보는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은 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기 쉽고요. 설령 그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상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다.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따라서 그것을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인 활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명상도 그냥 막연하게 뭐 끝없는 깨달음의 길을 향해 간다거나 궁극의 어떤 깨달음의 지점을 향해서 어떤 성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목표나 동기, 그것을 더 뚜렷하게 하고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명상의 현실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아차림만으로는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글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알아차림 명상하고 말이나 글로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은 이 양자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자각이 없는 상태를 자각하게 하고 또 명상에서 놓친 것들을 글로 쓰게 함으로써 큰 자기의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더 큰 자각의 상태로 안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렸지만 그것을 글로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대로 망각의 길로 가버리는 놓치는 알아차림의 명상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글쓰기와 명상은 반드시 결합해서 양자를 더 성숙시키고 더 큰 효과의 길로 안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